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평에는 24개의 토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시설을 보관하던 곳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토굴을 관람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탐방 프로그램이 아닌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부평 토굴 콘텐츠로 담으려면 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동욱 부평문화원장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의 최영석 관광학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호칭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굴이라고도 하고 부평문화원에서는 부평지하호라고 쓰고 있는데요. 공식 명칭 신동욱 원장님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부평지하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를 갖다가 3개 정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으로 뚫은 굴을 말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병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나 탄약을 제조, 보관하는 장소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지하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네. 일본에서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군사 시설 그리고 네네. 동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그래서 이제 3가지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토굴은 크게 나누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과 네네. 또 특수 목적으로 위해서 조성된 인공 시설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특수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군사적인 목적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교육적인 목적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의료 뭐 건강을 위해서 그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곡동 일대의 토굴은 현재까지의 조사를 본다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 부평 조병창 부지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네. 군사 시설에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평 지하호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평 지하호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길이는 다르지만 상곡동, 한봉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평 지하호 어떤 용도로 이렇게 조성이 됐는지 파악이 좀 되실까요? 예. 그 부평 지하와 관련된 이제 명확한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네. 또한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발굴하고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 타 지역의 사례에 비추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한 판단으로는 네네. 상곡동의 부평 지하호는 일제 강점기 때 인천 육군 조병창 부지였기 때문에 네네. 조병창과 연관된 지하 시설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평 지하호는 전쟁을 대비한 네. 생산, 보관, 수송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병창과 연관된 이제 어떤 군사 시설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에 조성된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시는 건데 부평에만 유독 지하호가 많은 이유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인천 육군 조병창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현 생각합니다.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예. 네. 근데 왜 여기다가 그 조병창을 갖다가 이제 조성을 했는 거 아니? 네. 일단은 이제 이 경인 전철이 있어갖고서는 네네. 무기 수송이라든가 하는데 용이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 분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네네. 분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폐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전쟁 시에 폭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네. 이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네.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 이어 올해도 4월부터 시민들에게 이 부평 지하호 개방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평 지하호 필드 워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필드 워커. 네. 이제 필드 워커니까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걸으면서 네. 보고
또 뭐 해설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자기가 이제 보고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고생을 많이 해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말하자면은 다시는 아픈 역사를 갖다가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일제 잔재를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제 감추려고만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것들을 갖다가 잘 보존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크 투어리즘 이제 아픔을 상기하고 네. 앞으로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후손들에게도 많이 알리는 이런 다크 네, 투어리즘으로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부평에 이제 지하호가 발견되자 이제 그 광명동굴을 벤치마킹의 관광 콘텐츠화 하자라는 이런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영석 박사님, 그 관광 콘텐츠로서 부평 지하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부평 지하호는 인천의 근대유산 컨텐츠의 다양화 차원과 방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다크 투어리즘 컨텐츠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인천의 근대유산 컨텐츠들은 지금 우리 중구의 계양장에 건축물 중심으로 지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부평 지하호 같은 경우는 인천의 어떤 지하화된 어떤 근대유산 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인천의 어떤 근대유산의 컨텐츠 다양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다크 투어리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휴양 휴식을 위한 일반적인 관광의 그런 패턴과 달리 아까 말씀하신 네네. 어떤 역사적인 재난이나 이 비극이 일어났던 곳들을 관광 컨텐츠화해서 그리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 어떤 교육 네. 그런 것들을 주는 관광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의 사상공원이나 아, 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들이 좀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크 투어리즘 컨텐츠들은 특히나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관광 활동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광명동굴과 부평 지하호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관광 콘텐츠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보통 이제 동굴하면 광명동굴을 벤치마킹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차이를 둡시다 그러는데 네. 이제 저희 그 부평 지하호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과 좀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따른 물리적인 그런 특성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그에 따라서 또 도입 가능한 콘텐츠 차원에서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좀 목적 자체가 일제시대 때 자원수탈 목적으로 좀 네네. 조성이 되면서 그 갱도 내에 큰 스퀘어 광장이 있습니다. 예, 그 예.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학술 행사 등이 좀 개최가 되면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테마파크형의 동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그 부평 제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수물자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네. 목적으로 좀 군사 목적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특이하게 또 24개 동굴들이 네. 분절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분절적으로 네.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공간적으로 좀 제약이 부족하다. 네. 있는 데다가 역사적인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에는 행사성의 콘텐츠보다는 역사 교육적인 차원의 그런 콘텐츠들을 잘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저희 광명동굴과 좀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사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적합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현재 이제 부평 지하호 관련해서 이제 탐방 외에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부평문화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콘텐츠화해야겠다라고 잡고 계신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예, 뭐 현재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네. 그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갖고 네. 그와 이제 역사성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파견을 해서 또 학교에요. 예, 네. 강연도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은빛 여울이라고 하는 연극 극단이 있어요. 극단, 그거는 네. 이제 시니어 극단인데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뭐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이제 그 이 조병창과 부평 지하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군이 철수하겠지만 네네. 현재 이제 있는 부평 지하호와 또 미군 부대에 있는 지하 시설 같은 거를 갖다 다 연계를 해서 네. 관광 상품화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평문화원에서 이제 지하호를 콘텐츠하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부평 지화와 관련해서 나와서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이제 그 타당성이 사업 있다라고 보고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은 뭔가 하니 거기가 이 사유지가 그 지하호가 사유지입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군부대가 있어요. 삼보급단. 예, 예. 네. 삼보급단이 있어서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보급단이 이제 이전 이전을 계획이 하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구나 시에다가 빨리 우선적으로 그 이 삼보급단이 나가면은 네.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지하호라도 먼저 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이제 토굴 그 주인들하고는 네네.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개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네. 우리가 좀 말리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네네.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부평 지하호의 경우 이제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관광 문화 콘텐츠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네. 보세요? 보통은 이런 유휴 이런 자원들 이런 것들이 좀 발굴이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건 전면 재개발 형태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네. 최근에는 그런 전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재생 관점에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이 또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또 우리 부평 제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4개의 토굴들이 또 분절적으로 있는 그런 특성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다른 광명동굴이나 다른 동굴처럼 어떤 큰 대규모의 이제 그런 행사들이나 어떤 직갱력이 있는 그런 행사들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런 24개의 토굴들을 잘 활용을 일단 토굴별로 해서 어떤 스토리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네. 이제 파노라마 형태의 이제 그런 그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내면 네. 다른 동굴들과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토굴별로도 전시교육, 교육, 체험 관련된 이제 스토리라인 컨텐츠들을 잘 만들기에도 이 24개의 그 토굴 이 어떤 특성들은 상당히 네. 좀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토굴별로 좀 컨셉과 기능을 좀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능과 컨셉과 기능별로 해서 교육 체험 중심의 어떤 스토리텔링형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역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관광 콘텐츠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찾으려면 어떤 재미있는 어떤 관심을 끌만한 어떤 지점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조건들 최영석 박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려고 하면 일단 컨텐츠 자체가 잘 네.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잘 넓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알려내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신 분들이 불편함 없게 만족할 수 있게 돌아가게끔 수용 여건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컨텐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흔히들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네. 대표적인 이유가 보여지는 수단 자체가 전시 관람형으로만 중심으로. 구성들이 보통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평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재방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 보여주는 수단 방법들을 좀 어떤 재미 요소들을 가미한 체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좀 트렌드화되고 있는 우리 AR 같은 네. 역사 체험을 AR로 먼저 보면서 이것들을 또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면 또 재미있는 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이나 수단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홍보하는 부분들도 이게 그 어떤 효과성을 좀 최대한 극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홍보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알려진 그 온라인이나 구전 마케팅 이런 것들 적극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문객 만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주차장, 화장실, 휴게 장소들 이런 수용 여건들을 잘 구비를 해놔야 또 더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형 어떤 프로그램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홍보, 구전 효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로 부평구를
비롯한 지역 사회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간 어떤 많은 관심과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 광명동굴 외에 이제 부평 지하호가 벤치마킹을 할 어떤 대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꼽힐까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4개 분절적인 토굴이다 보니까 딱 맞는 벤치마킹 사례는 네. 솔직히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과 기능별로 해서 사례들을 좀 따로따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그 서울 평화문화진지나 그리고 여수에 있는 무기전시관 같은 저희가 또 조병창이 있었고 무기 그 군수물자들 지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컨셉과 어떤 도입 가능한 컨텐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별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가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네. 들면 평화문화진지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전쟁 후에 북한군이 재침하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가지고 대전차 방어시설로 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그게 좀 틀러마가 되면서 현재는 기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어떤 문화나 생태 이런 전시 그리고 어떤 작가들의 창작 공간 형태로 좀 변화해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사례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평 지하호가 아까 말씀드린 군수물자 지하라고 하는 큰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수의 무기전시관이나 또 베트남의 세계 무기박물관 그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부평에는 사실 이제 그 지하호뿐만이 아니라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이었던 부평 미군기지 그리고 그 미쓰비시 줄사택, 조선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 등 많은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회를 열면 그 일본의 어떤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부평을 넘어 국가적인 어떤 문화적인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존 방안이 동원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한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신동욱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뭐 개발을 하느냐, 기존에 이제 문화 유적을 갖다가 아니면 보존을 하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찬반 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로가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은 저희 입장, 문화원 입장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가급적이면은 문화유산을 갖다가 보존하는 쪽으로 하자 하고 또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뭐 과거에 어려웠던 도시니까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삼동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 같은 경우 여기 공장과 그 줄 사택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쓸만한 것만 좀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훼손하더라도 그거를 원형대로 해서 그 새롭게 복원을 해갖고 꼭 그 장소만이 아닌 이제 이 다음에 그 미군 부대 같은 경우가 나가면은 그런 지역에다가 미쓰비시 줄사택 같은 경우를 갖다가 보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 개발을 갖다가 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상품화 시켜서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과 문화원 또 그 국민 간에 대한 소통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석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평지하호가 이제 잘 개발이 되고 더 큰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면 조금 좀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의 좀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부평 지하호 이제 개발 이후에 지금 그 어떤 안전성 진단을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네네. 있는 그 인근에 그 부평 은광이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은광이 있고 또 저희는 또 부평 지하상가 쪽에 부평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 축을 좀 벨트화해서 관광 벨트화해서 연계하는 그런 구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런 벨트화는 또 관광 활동의 어떤 범위 확대나 체류 시간들을 또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부평 지하호의 콘텐츠 구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봤습니다.